안녕하세요. 박강범의 임플란트 수술방 다음 회차 프리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파노라마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12세의 여성분이시고요. 고학내 상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물론 저작도 힘드시고요. 네, 상황도 물론 차례차례 다 할 생각입니다만은 이번 회차의 라이브 서저리에서는요, 하악의 40번대 이덴츄러스 리지에 대한 임플란트를 하려고 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맨디블라 너브가 상당히 크게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크게 나타나 있고, 크레스탈 본의 양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이분은 치아가 발치된 후에 금방 했다 하더라도 하여튼 available bone height가 별로 없어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었을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발치된 지 시간이 좀 지나니까 발치와는 조금 흡수가 되면서 남아있는 본이 한 3mm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리지의 형태가 이렇게 아주 급격한 이렇게 U-쉐입의 어떤 디펙을 보이면 우리가 버티컬 오멘테이션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처럼 완만하게 이렇게 커브를 보일 경우, 골 흡수를 보일 경우에는 여기서는 버티컬 오멘테이션 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버티컬 하이트를 잡아내기, 픽처의 고정을 잡아내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맨디블라 너브 리포지션이 그래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겠죠. 잠시 우리가 임상 사진을 보시면요, 상악 치아들도 별로 좋지가 않죠. 대합치도 그라비테이션이 많이 쳐져 내려와 있어서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보시다시피 남아있는 케라티나이즈 티슈도 별로 없고 리지도 상당히 얇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CBCT 이미지를 보시면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위에 크레스탈 본은, 알베올라 본은 거의 없어지고 밑에 베이잘 본이 주로 이렇게 폭을 유지하고 있고요. 맨디블라 너브의 위치 보이시죠? 46번 가운데 있는 CT 이미지를 보시면 이렇게 아주 클리어하게 맨디블라 너브가 이렇게 딱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치아는 3개가 미싱이 됐죠. 45, 46, 47 3개가 미싱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멘탈 포라멘의 위치를 보면 45번 바로 위에 있죠. 그래서 맨디블라 너브 리포지션을 하는 경우가 사실 요즘은 그리 많지가 않죠. 워낙에 숏 임플란트도 잘 기능을 하고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런 경우에는 하여튼 너브 리포지션, 인트라오시어스 임플란트를 하려면 너브 리포지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4, 5, 6이지긴 하지만 멘탈 너브를 움직이게 되면 상당히 컴플리케이션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멘탈 너브는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너브 리포지션과 함께 46번, 47번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45번은 캔틸레버링을 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브 리포지션은 많은 분들이 회피하는 그런 수식이긴 하지만요, 제 느낌에는 그냥 사이너스 본 그래프트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너스 본 그래프트는 여러분이 누구나 잘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맨디블의 이 바디 안에 들어있는 이 가운데 있는 이 소프트 티슈를 골라내서 이것을 바깥으로 약간 라테랄리제이션 시키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다시 위치시키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잡아당기거나 또 트라우마를 주게 되면 이게 넘니스가 생길 수가 있게, 패럴리시스가 생길 수는 있긴 하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수술식 자체가 많이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100번의 라이브 서지를 하는 동안에 유일한 맨디블라 너브 리포지션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함께 하시면서 기본 원칙을 익혀 두시면 언젠가 한 번은 또 재밌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라이브 서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먹어내요. 조금만 더, 마취가 잘 돼 있어야지 하시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오케이. retraction, tongue retraction. Okay. 안 보여요? 오케이, 부터 한번 할게요. 좋아요. 마취 다 됐어요. 마취는 다 됐고요. 자, retraction. 땡큐. 보면 리지가 되게 얇아 보이죠? 여기 크레스트 어태치인지 봐도 거의 없고 리지도 얇아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끝만 얇고요. 아래쪽은 아래쪽은 상당히 두께가 있습니다. 이거 좀 치워줄래요?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자, 블레이드. 이런 거 이렇게 한 3개, 4개 들어있는 거 그때가 있을 건데 예전에 얘기했잖아. 그거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잠깐만요. 옵스. 네, 다 올려보세요. 다 올려보세요. 이거 또 올려보세요. 이것도 올려보세요. 다 내보시라. 다 내보세요. 전부 다 내보세요. 전부 또 펼쳐보세요. 이거 적혀 있죠. 이거 꺼내주세요. 네, 요거 요거 쓰면 돼요. 네. 다 하지 말고 다 필요 없고요. 필요한 것만 딱 하면 돼요. 후크하고 엑스카베이터하고. 네. 네, 자, 네, 하시고, 이렇게 리트랙션. 기구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기구가 다른 게 준비되어 있었어. 네,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오른쪽으로 약간만. 네, 그대로. 첫 번째, 뒤로 약간만 그대로. 첫 번째 인시전, 크레스트 인시전. 그대로 움직이지 말고. 혹시 아프시면, 소리만 하세요. 앞쪽으로 리트랙션 당겨주고, 그대로.
이렇게. 자, 앞쪽에는 멘탈 러브 앞쪽으로 가야 되니까요. 자, 앞쪽으로 버티컬 충분히 버티컬 인시니트까지. 좋아요. 그리고 뒤쪽도 있지. 왼과는 별로 필요가 없고요. 보컬 쪽으로 윈도우가 꽤 크게 형성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클랩이 약간 커져야 돼. 원래 임플란트 위치보다도 조금 더 넓게 돼. 자, 조금 눌립니다 이제. 아니 괜찮으시죠? 잠깐만 왼쪽으로. 고개 왼쪽으로. 흔들지 말고 그대로. 딴거 준비하지 말고 석션. 라이트 포커스 좀. 크레스트 아주 틴 크레스트 단단하게 부착이 되어 있어서 아파요? 조금 눌리는 느낌 있죠? 아파요? 혀, 턱이, 턱이 조금, 제가 이제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당기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조금만 하고 나면 그렇게 뭐 당기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멘탈 포라멘이 이제 보이죠? 앞쪽으로 섹션. 이렇게 이 멘탈 포라멘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여기 멘탈 포라멘에서 5mm 뒤쪽으로 윈도우가 시작되어 있으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인과 쪽으로. 여기 혀를 좀 열어줘야 돼. 이렇게. 혀 내리시면 지금 조금 내리시면. 오케이, 리치는 다 이제 익스포즈 됐죠. 이렇게 다 슈츠하고. 크게.
여기 입술만 진짜 여기만 조금 밀어줄래? 아니, 밀어로. 네. 자, 1단계 됐어요. 네. 그럼 이쪽에 의자가 석션 같이 또 들어오면 좋겠다. 리트랙션을 들어오면 좋겠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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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브라멘 보이시죠? 자, 먼저 한번 하고요. 크게 하고 계세요. 프리뷰에서 보신 것처럼 이 맨디블라 너브가 있으면 맨디블라 너브에 이게 흐름을 봐야 되겠죠. 루프가 있냐 없냐. 예? 지금 케이스에서는 루프는 거의 없어요. 그냥 바로 스트레이트로 쭉 내려오는 스타일이라서 바로 뒤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리트랙션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딱 붙으면 곤란하고요. 한 5mm 정도 띄워줘서 여기서부터 그대로면 그대로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 윈도우가 열리는 거예요. 사이너스 윈도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머니 아프진 않으시죠? 그대로 좋습니다. 그대로. 네. 하이스피드. 네, 버칼본의 두께가 약 1.5mm, 2mm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것이 1.5mm 라운드 보예요. 네. 그러면 계속 이제 물이 좀 나옵니다. 왼쪽으로 약간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일단은 그대로 슈츠를 한번 내놓을까요? 이쪽에 앞쪽에 플랩을 제끼기 위해서 슈츠 하나 더 주세요. 앞쪽으로 한 번을 더 해놓으면 플랩을 제끼기가 훨씬 좋을 것 같네요. 너블 코티컬 본 제가 하면서 너블을 건드리면 어떡하냐라고 하시지만요. 그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네? 그대로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보시면 브리딩이 안 되죠. 지금 코티칼본에 브리딩이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지금 코티칼본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캔슬을 본 밑으로 가야지 내부가 있거든요. 윈도우 형성하기보다는 그 따라서 독칼본을 다 빼는 것이 차라리 더 좋습니다. 아직도 거의 브리딩이 없죠. 미러가 약간만 이렇게 브리딩이 없다는 것은 아직도 코티칼 본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사이너스 본 그래프 할 때 보면 윈도우 열어 들어가면 까맣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지금 보면 이제 밑에 캔슬로스에 들어갔습니다. 그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조금만요. 그대로 가만히 그대로 가만히 이렇게 근접할수록 아주 조심스럽게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거의 다 됐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이 정도. 윈도우가 윈도우가 두 개인 펜트보다 훨씬 넓게 만들어졌습니다. 앞쪽이 그 다음에는 이제 큐레스 가지고요. 서지컬 큐레시죠. 큐레스 가지고 이제 조금 캔슬 따내는 겁니다. 조금 남으십시오. 샤프닝 스톤 좀 줄까요? 샤프닝 스톤으로 팁을 일반적인 13, 14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 이제 물 나오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보면 코티가 보니 이제 거의 다 제거됐는데요. 이렇게 아직 남아있죠.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여기 뒤에 쏙죠. 브리딩이 되면 여기 보이질 않는 이렇게. 이 맨디블러 아니 사이너스는 멤브레인이 티어링이 돼도 사실은 뭐 다시 멤브레인으로 커버하면 되죠, 그렇죠? 예. 콜라겐 멤브레인으로. 그렇지만 맨디블러 이 너브는요 터치가 많이 되거나 하면 아무래도 파르세시아가 오기가 쉽으니까 조심조심 절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스펀지 좀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요. 저는 코티갈본만 살짝 제거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들어야 나중에 캔서로스에 코티갈본 캔서로스를 같이 건드리게 되면 이게 느낌이 둔해지거든요. 코티갈본 인도를 걸고 그다음에 캔서로스 제거할 때는 또 캔서로스만 해야지 덴시티의 차이가 있겠죠, 그죠? 수술이 더 붙어서 됐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벌써 윈도우가 보이죠, 그죠? 여기서 이게 역시 사이너스 하듯이 여기 사실 여기에 너브예요, 벌써. 그래서 노출됐죠. 네, 여기서 거꾸로 너브를 제껴내는 게 아니라 헤나를 디테일즈 시킨다고 봐야 돼요. 네? 약간씩 이렇게. 헤나를 디테일즈 시키면 그대로 이렇게 보이시죠? 약간 움직이는 이렇게 맨디블러 그렇죠? 여기 앞쪽으로 그렇죠? 조금만 오케이 캔슬스를 약간 제거해 줌으로써 페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거. 조심 조심 자, 보이시죠? 이렇게 이것이 이제 맨디블러 너브 트렁크이죠. 이게 전체가 너브가 아니라 너브와 아테리와 베인이 슈스에 쌓여 있는 그게 그대로 이렇게
좋아요. 잘 됐습니다. 이렇게 샤프한 엣지로 하지 말고요. 이게 너브 후크거든요. 너브 후크를 가지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당겨보는 겁니다. 너무 많이 당기면 안 되죠. 들어갈 때 이렇게. 자, 됐고요. 조금만 요거 잡아줄래요? 요거 하나 더 잡고. 미러를 해주시고 미러로 앞에서 당겨주시고 요거 미러 리트렉션. 미러 리스트렉션 살짝 너브는 살짝 그대로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살짝만 석션 앞으로 잠깐만 석션 그렇지 잠깐만 이렇게 너무 당기지 말고 앞에 석션 조금만 더 당겼어. 오케이 팁 가까이 하나 둘 자, 이제 론저 좀 줄까요? 리지가 되게 크레스트는 얇게 돼 있어가지고 그게 드릴링을 쉽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드릴링 포인트를 약간 론저를 한번 살짝 따주는 겁니다. 드릴링을 쉽게. 됐습니다. 자, 이제 드릴링을 하는데요. 이 너브가 이걸 너브 트랙션을 당겨내면 사실 트라우마가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브 후크를 딱 걸어놓고 당기는 게 아닙니다. 살짝만 해놓고 블락을 하는 거죠. 크게 하셔야 돼요. 신동이 좀 있을 거예요. 크게 안 하죠. 턱 아프죠. 요 한두 번만. 이쪽에 링괄이 약간 리트랙션이 되지면 좋겠네요. 진짜 빠지는데. 텐트 없어요. 빠졌을 때는. 텐트는 관계 없는데 링괄 필요. 이렇게 자 6번 위치에 링괄 럽을 다 거는 겁니다. 이렇게 당기지 말고 이렇게. 자 입을 크게 어머니 움직이면 안 돼. 그대로 가만히 움직이시면 안 돼. 가만히 계셔야 돼요. 가만히 그대로. 조금 담을까요? 살짝 담으세요. 한 번만 담으고. 오케이. 했다가 이제 한 절반도 더 했습니다. 이제 전체 절반도 더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한 번만 걸어볼게요. 그대로 가만히 계세요. 갔다 움직이시면 제가 이거 이제 움직이면 안 돼요. 방향을 잡기가 힘들어요. 약간 뒤로 조금만 더. 여기는 방향이 잡혔고요. 그대로 잡으시죠. 이쪽으로. 입 벌리기가 힘드시죠? 그러면 7번도 이렇게 이걸 다 걸어놓고 만일에 이게 드릴링이 이쪽으로 가면은 바이브레이션이 느껴지겠죠, 그죠? 그게 입 크기
그렇지. 오케이. 됐어요. 네, 다음 들. 시트상의 밀러 헤드라인은 문제가 없는데요. 혹시 일괄적으로 포프레이션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각도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뒤에 거 7번부터 먼저 할게요. 어머니 조금 더 크게. 어머니 입 더 아. 크게 벌려줘요. 오케이. 오케이. 이쪽으로. 젓가락 쪽으로 안 보여. 바꿔주세요. 그리고 제대로 바꿔주세요. 제대로 반응해주세요, 어머니. 6.9. 아, 크게 한 번만. 아, 조금 더 크게, 어머니. 제가 너브를 당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살짝 블락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 어머니, 아. 오케이. 다음. 3.6. 다시. 좋아요.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역시 너블가 줘요. 바깥에 있고 너블을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끼고 있는. 자, 네, 지금은 제가 좀 바이브레이션 넣을게요. 이렇게. 잠깐만요. 뺄게요. 오케이. 됐어요. 지금은 조금 담으세요. 담으세요, 어머니. 자, 그리고 태핑으로 해주세요. 아이고, 힘드시죠? 뒤에서 태핑이요? 3.9. 아. 지금은 러브가 바깥으로 완전히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더 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면 벌써 약간 밀려나 있으니까요. 가볍게 덜링 하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잠깐만요. 담으시면 안 돼. 담으면 안 돼요. 그대로. 담으면 안 되세요. 어머니 담으시면 안 돼요. 오케이. 4.1에 10으로 줄까요? 8.5 해도 되겠습니다. 8.5 하겠습니다. 4.1에 8.5로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임플란트가 이제 들어갈 거예요. 네, 알겠어요. 자, 한 번 더. 들어가요. 크게. 크게 한 번 더 위치를 한번 보고. 예. 크게. 크게 하세요. 오케이. 제가 일부러 약간 앞쪽으로 틸팅해서 넣고 있어요. 그대로 렌치. 앞으로 5번을 캔틸레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좀 더 크게. 아, 아주 크게. 어머니 조금 더 크게 해주세요. 오케이, 좋아요. 이쪽이. 이쪽이. 뒤쪽으로 리프렉션 이제 안 보여서. 오케이.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좋아요. 지금은 토크는 거의 뭐 70, 80뉴턴 정도 됐습니다. 아, 오케이, 됐고요. 자, 앞쪽에 하나만 더 하시면 돼요. 네. 오케이, 잘 됐고요. 그대로 가만히. 이렇게 다시 여기 위치 잡고. 2.5. 네, 아, 입 크게. 담으시면 안 돼요. 입 크게. 네, 그대로 다물지 마시고 여기 리트랙션이지. 그대로 가만히 계셔야 돼요. 네. 조심. 너브가 너무 당겨지지 않는 건 항상 조심해야 돼요. 아, 네. 이쪽으로 뒤로 잠깐만. 내가 볼 수 있게요. 갑자기 움직이면 안 돼요. 어머니, 아, 그대로. 앞쪽은 리지가 더 좁아가지고요. 이 정도 지금 다이아메터 그래서 바이브레이션 다다다다 느껴져요. 이렇게 내부를 터널에 확실히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이고, 힘들죠? 자, 숨을 크게 한번 쉬시고. 이거 얼마죠? 이거 1.9예요. 네, 앞쪽 리지 폭이 좁아서 3.7로 가야겠습니다. 다시 잡아주고. 움직이지 마시고. 저기. 여기 린더만 드릴 좀 주네. 리지 크레스트로 갔더니만요. 버클 쪽으로 약간 쪽 위쪽만 링구알 쪽으로 약간만 털어야겠습니다. 예, 버클 크레스트가 약간 터졌어요. 링구알 쪽으로 조금만 갈게요. 그대로 네, 움직이지 마시고 그대로.
오케이, 좋아요. 다음. 3.3. 요거는 확실히 바깥쪽에 지금 포지션이 되고 있어가지고 조금 하지 않아도 움직이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됐어요. 3.7에 8.5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역시 링괄 쪽. 러브는 지금 여기 바깥에 보이시죠? 여기 있기 때문에 링괄 쪽으로 딱 붙여가지고. 오케이, 됐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 네, 3.7에 8.5. 인플란트 들어갑니다. 그대로. 오케이, 좋아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잡고 잠깐 묻혔어요. 넣어보라. 핀셋. 그대로 쓱 해야 돼. 자, 이제 고정은 아주 잘 잡혔으니까 원 스테이지 할게요. THA 5에 5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대로 바깥쪽은요, 지금 사실 이거 릴리징 시키면 여기다가 이제 본 그래프트를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뭐 그래프트를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살짝만. 아니면 그래프트 많이 해버리면 또 프레셔가 가해지니까. 그렇죠? 알로그래프트 조금만 해서 하나는 NC, 하나는 RC. NC? 자, 크게 하시고. 오케이. RC. sorry. 아프게. 되세요. 끝. 됐죠? 위에 그것도 조금만 주시고요. 약간만. 여기 그래프트 할 때도 누르면 안 되죠. 그래서 가볍게. 그러면 소프티슈하고 하드티슈를 분리시킨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좀 더 주시고요. 이쪽에. 됐습니다. 오케이, 맥콜 소프트 타입으로
10 곱하기 20 있으면 좀 좋겠는데. 거즈. 삭제한 코티칼 본은 다시 다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잠깐만. 오케이. 네, 슈츠는 그냥 심플 슈츠하면 됩니다. 이제 뒤집어서 하나씩. 이쪽 아니 앞에 좀 더. 잠깐만. 이거 5에 7로 바꿉시다. 플랩이 릴리징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하면 플랩이 쭉 당겨 올라와 버려가지고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힐링을 약간 높은 걸 해서 슈트하기 편하게. 조금만 더. 조심. 그게. 맞지. 그대로. 조금 더. 조금만 더. 네. 거의 다 됐습니다. 몇 번은 봉합만 하시면 됩니다.
합시다. 더 해볼까요, 어머니? 담그지 마시고. 아, 어머니 아프게. 아이 보세요. 아이 쌤. 조금 더 오세요, 어머니. 조금 더 오세요. 네, 거의 다 돼가요. 아, 거요? 좀 쉬시고 준비되면 가운데 조심 석션. 아, 어머니. 두 번만 더 할게요. 이렇게. 아, 해볼까요?
조금. 네. 아이 보세요. 됐습니다. 이 정도 하고 뜸하고 아이 보세요. 다 됐습니다. 아. 위에 그 던져 있죠? 그거 하나만 더 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오늘 보시기에 수술 별거 아니죠, 그죠? 근데 딱 한 가지, 여기서 너브를 당기지 말자.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그 너브 리포지션 테크닉 교과서에서 보면요, 되게 멘탈 포라멘을 포함해서 다 이동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멘탈 포라멘을 포함시켜서 이렇게 리트랙션을 하게 되면 컴플리케이션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아주 자주 하진 않지만 뭐 그래도 꽤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너브 파랄리시스는 저는 거의 제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도 아마도 터치가 됐으니까 한 2주, 한 3주 정도는 약간의 느낌이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대개는 뭐 그 한 달 안에 거의 다 정상적으로 다 돌아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로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사실 테크닉으로 보면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 그리고 라스트 초이 이게 정말 라스트 초이스잖아요. 라스트 초이스에서 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이렇게 기술을 테크닉을 익혀 두셨다가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 선생님 수술 도구 세트 아직 출시 안 됐나요? 금방 온다, 금방 다 된다 하면서도 아직 조금 덜 됐어요. 이번 주에 온다 했던가, 다음 주에 온다 했던가, 하여튼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뭐 제가 뚝딱뚝딱 만들면 제가 할 텐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뭐 되겠죠. 뭐. 김성훈 선생님,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질문이 왔네요. 왜 피에조 서지를 쓰지 않습니까? 피에조 서지를 좋아하시면 하셔도 되죠. 그런데 뭐 역시 이 로타리는요, 저는 제가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걸로 쓰는 거고요. 피에조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피에조를 하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이렇게 깨끗하게 떼내는 데는 좀 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이것은 그냥 기구는 자신의 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네. 석션 소리 때문에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이 석션이 아니고요. 사실은 뭐죠? 구외 석션.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 비말이 올라오니까 이걸 바깥에 석션 크게 이제 쫙 석션해 낼 때는 저도 좀 소음이 좀 되긴 하지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저는 항상 하이스피드를 쓸 때는 제가 저걸 쓰고 씁니다. 그래서 그냥 뭐 다 보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JG 선생님, 리스펙트하는 박 원장님. 별거 아닙니다. 저기 골삭제 사용하는 번은 카바이드 버인가요? 네, 카바이드 라운드 버입니다. 되게 뭐 1mm 너무 작은 것 같고요. 1mm 작은 거 하면 그냥 본 속으로 푹 들어가 버리는 수가 생기니까 1mm나 또는 2mm 정도 되는 라운드 버를 쓰시게 되면 이렇게 내가 뎁스를 조절할 수가 있죠. 내가 CT상에서 제가 코티칼 본의 두께를 측정해 보니까 1.5mm였어요. 그러니까 코티칼 본만 하이스피드로 삭제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피에조나 이런 거 다른 기구를 쓰게 되면 시간 많이 걸려요. 그죠? 한참 잘라야 되고 각도 접근도 잘 안 되고 하는데 이 하이스피드로 그냥 쭉 하면 뭐 윈도우 여는 것은 사이너스 마찬가지로 윈도우 여는 거는 뭐 5분도 안 걸리죠. 그런 다음에 좀 우리식으로 깔짝깔짝 거리면서 너브를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가바이드 버입니다. 1.5mm 번호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이아메터가 한 1.5mm 정도 되는 라운드 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강석기 선생님 잘 계시지요? 네. 수술이 아니고 예술 아니에요. 원장님이 더 잘하세요. 25년 전에 원장님께서 해주신 너블 리포지션 환자 아직도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사실은 뭐 밑에 있는 베잘본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만 들어가게 되면 크리스탈 본의 로스도 거의 없고 아주 안정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벌써 25년이군요. 우리 같이 수술한 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버 트랙션 하는 기구는 뭐 별건 아닙니다. 그냥 너버 후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치과 기구에는 옛날에는 그래도 이게 여러 가지 수술을 하면서 기구들이 많이 소개됐는데 지금은 워낙 아무도 안 하시니까 이렇게 돼서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은데요. 너버 후크 아까 썼던 거 좀 갖고 오볼래요? 너버 후크 세진 씨한테 달라고 하는데 그냥 난 보여드릴게요.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휘어져 있는 이런 후크고 샤프한 엣지가 없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퀘어 1 선생님 드릴링 시 충분치 않은 버칼 월이 같이 깨져버리는 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뭐 지금도 보면 리치 크레스트가 얇고 그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뭐 3.3 정도 했을 때 벌써 버칼 쪽으로 버칼 월이 터져버렸죠. 그래서 CT의 이미지를 제가 기억하고 있어서 그런데요. 이게 링괄 쪽으로 언더컷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진퇴양난이죠. 버칼 쪽에도 본이 없고 링괄 쪽에도 들어가면 링괄 버퍼레이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좀 다행히 이분은 링괄 언더컷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린더만 드릴 가지고 링괄 쪽을 조금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쪽으로 포지셔닝을 시켰습니다. 뭐 보온의 아나토미를 생각하시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알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힘든 수술이네요. 이런 수술 하다가 많이 늙을 것 같아요. 제가 흰머리가 많은 게 그것 탓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재밌잖아요. 그죠? 이게 참 남들이 이게 사실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은 그냥 덴처 쓰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오른 X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근데 나중에 제가 이분의 치료가 다 끝나고 나면 아마도 상악도 그렇고 하악도 그렇고 거의 정상적인 치아처럼 사용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의 인생을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1시간인데요, 뭐.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너브 후크,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제가 거의 평생 동안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 사가지고, 뭐, 따를 일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보시면 그냥 기역자로 굽어져 있고, 끝이 약간 둥글게 되어 있으면서 약간 가늘게 되어 있고, 다이아미터, 팁의 다이아미터는 뭐 1mm 정도 되겠네요. 이게 기구 파는 데서 보시면 카탈로그 한번 서치해 보시면요, 이 너브 후크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구도 하나만 있으면 평생 쓰실 텐데요, 그렇죠? 그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센츄리아 선생님 진심으로 리스펙트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현대해상 가입하셨죠? 네, 가입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현대해상이 뭐 저한테 뭐 보상해 준 적은 없습니다. 그냥 상담만 해줬지. 물론 미리 환자분에게 다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이런 것이고 이것이 라스트 초이스이기 때문에 다른 옵션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의 넘리스라기보다는 패럴리시스가 한 이 정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개는 뭐 제 경험상 한 4주, 2주 정도 되면 거의 다 돌아오고요. 한 4주 지나고 또 어떨 때는 한 2달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런 경우에는 뭐 좀 오래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 가끔씩은 정말 너브가 깊이 위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링괄 쪽으로 딱 붙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너브가 움직여 나와야 되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버칼 쪽으로 당겨가지고 다시 들어가 놔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트랙션이 좀 많아가지고, 일부 그냥 패럴리시스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하죠. 이 너브 신경이라는 것은 우리 전화선하고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수만 가닥의 전화선이 들어있는데 이거 수술하는 과정에서 뭐 한두 개, 두세 개가 전화선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그런 경우에는 여기 조금 특히 어디 남아있냐면 마우스 코너 밑에 여기에 딱 남아있죠. 어느 정도 남냐면 새끼손가락 정도 이렇게 남아요. 조금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니면 뭐 거의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건 미리 설명을 해드려야 되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면 뭐 대부분 환자분들이 동의를 하시죠. 네, 그리고 저렇게 하치조 노출되고 리트랙션 과정을 거쳐서 수술 끝나면 신경 손상이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일이 생기면 회복이 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런 수술하고 나면 인펙션 컨트롤을 위한 안티바이오틱스 그리고 통증을 위해서 아날제식스 처방도 하지만 초기에 너브 리포지션에서 너브의 힐링을 도와주는 제1 처방은요 스테로이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론도 같은 이런 스테로이드를 좀 세게 보통 때는 제가 10mg 디바이드 2로 BID로 제가 처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너브를 건드리는 이런 치료를 하게 되면 20mg BID로 10mg씩 한 번에 드시는 거죠. 하루에 2번 이 정도 드시도록 그래서 한 5일 정도 제가 처방을 합니다. 오랫동안 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뭐 또 하나 이렇게 회복에 도움이 되는 처방이라면 우리가 흔히 하는 비타민 B 컴플렉스 그러니까 아주 하이 도시지의 비타민 처방도 도움이 된다고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성원 원장님 직관하더니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추후 임플란트 주위염이나 임플란트 실패 등으로 픽처 주변에 염증이 생겨서 제거해야 될 때 픽처와 닿아 있는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을까요? 대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너브가 바깥에 약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이게 실패가 되더라도 또는 뭐 염증이 생기더라도 이미 픽처 서피스하고 임플란트가 죄송합니다. 바로 딱 닿아 있지 않습니다. 약간의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뭐 안에서 흔들면서 빼지 않는다 하면은 그냥 빠지는데 큰 문제가 없고요. 다시 심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렇게 빼고 나서 다시 심은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런 경우에는 이미 너브가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쪽으로 식립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좀 쫄리긴 하죠, 사실은. 그죠? 원장님도 어시스트도 고생합니다. 네, 어시스트가 진짜 고생이에요. 이거 딱 당기고 있으면서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손이 되게 아파요. 이렇게 손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딱 고정시켜서 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조금 쉬웠던 케이스예요. 너브 위치가 좀 쉬운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근데 조금 안쪽으로 깊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뭐 1시간 반 또는 2시간씩 걸리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어시스트 파스 사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저 정도 장시간 리트랙션 하면 신경 손상 염려는 없을까요? 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테크닉들 아마 다 아시죠? 거기다 어떻게 하죠? 그렇게 뭐 실크를 쓰든지 또는 실을 쓰든지 또는 뭐 벨트를 쓰든지 해가지고 너브를 쭉 잡아 당기잖아요. 저는 너브를 당기는 게 아니라 너브는 약간 분리는 시키되 그 다음에 드릴링이 되는 패스 있죠. 드릴링 패스에 너브 후크를 살짝 걸고 그죠? 드릴링이 여기에 닿지 않도록만 해주는 거죠. 완전히 다 이렇게 당겨내고 드릴링 편안하게 하면 너브가 닿칠 확률이 많지만 실제로는 그냥 요것만 그 위치만 딱 어떻게 보면 약간 분리시켰다가 드릴링하고 픽처 넣고는 딱 빼면 되니까 그 트랙션이 얼만큼 많이 가해지느냐가 사실 핵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정도 같으면 뭐 큰 문제는 없고요. 너브만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아까 보셨죠. 지금 그 너브 트렁크, 맨디블라 너브 트렁크의 사이즈는요. 성냥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성냥의 나무 정도의 사이즈인데 그 속에 아테리가 있고 너브가 있고 베인이 있고 그 다음에 쉬스로 딱 쌓여 있죠. 실제로 너브는요. 그것의 한 5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아주 얇게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바깥에 쉬스가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기스가 안 한다. 하다가 살짝 스친다든지 이런다고 해서 이게 뭐 너브가 다쳤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이스피드 이렇게 하다 보면 너브 쉬스가 살짝 이렇게 스크래치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수술 볼 수 있어 영광입니다. 힘드시겠어요. 환자 팩터가 어려움을 가정시키는 건 압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환자분은요. 그 입술이 좀 두툼하셔가지고 자꾸 이쪽 리트랙션 해도 자꾸 많이 덮여가지고 아마 비디오가 잘 안 보였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리트랙터를 탁 하고 하면 제가 수술 부위에 접근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제가 완전히 이렇게 리트랙션 하는 기구가 많이 있는데 오히려 수술이 좀 부자연스러워서 제가 쓰고 있지 않습니다. 좀 불편하셨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힘전수 KDH 선생님, 해민교를 뜯어낼 때 사용한 큐렛은 상악동 박미할 때 큐렛과 같은 기구일까요? 상악동 막을 박리할 때는요, 그 기본적인 형태가 13, 14번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죠. 13, 14하고 큐렛 각도가 그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유니버설 큐렛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흐름이.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다르긴 한데, 이것도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냥 지금 이 큐렛의 역할은 뭐죠? 그냥 버칼 쪽에 있는 코티칼 본 또는 나중에 안쪽에 들어있는 캔서러스 본을 딱 제거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지칼 큐렛도 뭐 관계는 없습니다. 헤드가 작은 서지칼 큐렛을 쓰셔도 되고요. 근데 그냥 우리가 엔도나 이런 거 할 때 쓰는 큐렛, 조그마한 큐렛, 이렇게 하면 샤프트가 너무 가늘어가지고 힘주면 부러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하나의 덩어리로 돼 있어가지고 샤프닝 잘하고 딱딱 따내면 아까 보셨죠?
코티칼 본을 제거하는데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품명 하도 옛날에 사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좀 줘볼래요? 그 큐렛 아까 본 제가 하는 큐렛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안정근 선생님 잘 계셨어요? 네. 임플란트 식립 후에 맨디블라 너브 손상으로 넘리스 호소하는 환자에게 부가적으로 맨디블라 너브 리포지션 테크닉이 넘리스를 완화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케이스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벌써 너브를 다쳤어요. 근데 넘리스가 했어요. 근데 이것을 너브가 눌렸으니까 그걸 빼내 가지고 바깥쪽으로 돌리면 이게 해소가 될까요?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너브가 이렇게 데미지를 받고 너브의 그 트렁크의 공간을 많이 침해 당한 경우에는요, 이게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뭐 서울대학교로 리퍼를 하신 분도 있고 다른 분들이 저한테 리퍼했는데 제가 안 돼가지고 서울대학교로 보내드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서울대학교 외과 교수님들이 하시는 것도 비슷한 시도인데요. 그렇게 뭐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일단 빨리 제거해 주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해부학 교실의 배용철 교수님께서 이 신경의 권위자시잖아요. 신경 연구에 있어서. 그래서 이 너브가 손상됐을 때 어떻게 힐링이 되나요? 제가 여쭤보니까 너브가 우리가 손상되면 힐링이 안 된다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너브가 다른 조직보다는 훨씬 빠르게 재생되는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브 이렇게 안에 캐날이 있죠. 캐날이 좀 터치를 하더라도 그 캐날을 블락하고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픽처를 빨리 빼내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 빨리 빼내고 공간을 확보해 주면 이 너브가 이렇게 다시 재생되려는 힘이 있고 굉장히 많은 가닥의 신경 너브 파이브들이 있지만 이거 그 중에 한 개만 딱 연결되면 시냅스처럼 한 개만 딱 연결되면 바로 신경 센서리가 살아나죠.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다시 너브를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제거하는 큐렛은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보통 우리가 쓰는 서지컬 큐렛하고 거의 같은데요. 그냥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되어 있고 뭐 별 차이는 별로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요것은 새 거고 요것은 오래 써가지고 이렇게 따랐습니다. 끝만 쓰다 보니까 샤프닝 자꾸 하다 보니까 좀 따라했지만 되게 이런 상태입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아마 한 2, 3만 원만 주면 사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덕 81, 닥터 81분은 이 번역이 안 돼가지고 제가 알 수가 없네요. 이렇게 중국말로 돼 있어서. 그다음에 추 선생님, 추후 몇 년 뒤 만약 페리로 인해서 픽처 리무브를 할 때 너브 인주리 위험은 없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을 혹시라도 페리 임플란타지 생겨서 제가 해야 될 경우에 이게 막 이렇게 제끼면 너브가 가까이 있으니까 좋지 않겠지만 그냥 돌려서 빼내는 요즘 같은 맥가이버 키트 이런 거 쓰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환자 동의서 내용과 주의점 어떻게 써야 하나요?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 더 리뷰를 해보시고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환자분이 그 필요성을 느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신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라는 거. 두 번째는 넘리스는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어차피 그 트렁크를 터치하기 때문에 올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보통 저는 한 2주, 4주 정도에 돌아옵니다만 보통 환자분한테는 3개월 안에 돌아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2주 안에 안 들어오면 조금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식의 일반적인 동의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버칼본을 글라이딩 하는 것과 윈도를 따내는 것은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사실은 윈도 따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작은 라운드볼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윈도를 만들고 따내가지고 보관했다가 다시 너브를 원위치 시키고 이것을 다시 원위치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트렁크가 너브가 맨디블이 있고 너브가 안에 들어있었어요. 이걸 빼고 픽처를 식립했잖아요. 그 위에 이 코티칼 플레이트를 다시 붙이면요, 이 픽처하고
코티칼 본 사이에서 너브가 압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제 위치시키는 것은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금 한 것처럼 그 공간에 그냥 가볍게 그냥 바티큘레이티드, 뭐 알로그래프트 같은 거 넣고 가볍게 콜라겐 멤브레인 같은 거 넣어서 약간 진지바하고만 세퍼레이션 시킬 수 있으면 막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명 시온 백년치과 원장님 감사합니다. 버칼본 제거에 사용하는 볼을 가르쳐 주세요. 그냥 라운드볼입니다. 라운드볼에 1.5mm 정도 다이아메타이고요. 많이 있잖아요. 그죠? 쉔크도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는 쉔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루이스 선생님 감사합니다. How do you manage the safety zone area of 2mm in such case of lateralization? There is no safety zone. safety zone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또 논문에 이 만디빌라 너브 리포지션해서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서 너브하고 픽처 사이에 멤브레인을 넣으라고 하는 그런 아티클들도 있습니다. 너브가 지금 오늘처럼 바로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이 너브 트렁크하고 픽처가 바로 딱 이렇게 붙어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이 환자가 어떤 경우에 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아주 찬 콜라를 먹으면 찬 음료를 마시면요 이 그 뼛속까지 시원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브가 그런 메탈을 통해서 신경 온도가 전달되는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2mm의 세이프티 존 이것은 우리가 버티칼로 식립할 때의 문제이지 지금은 거의 딱 붙어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루 CT가 궁금합니다. 네, 보겠습니다. CT는 아니고요. 이거 그냥 이렇게 보여요? 화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파노라마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파노라마 보시면 너브에 비해서 위치가 이렇게 된 것이 보이시죠? CT는 대개는 찍습니다만은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내가 보철 다 끝나고 나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수술 잘 됐죠? 그죠?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1,000만 원 준다 해도 하고 싶지 않네요.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제가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신 아닙니다. 저 사람이거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키 포인트 몇 개만 딱 익히시면 되는데요. 언제 그런 환자분이 있으면 저하고 같이 한번 해요. 한두 번만 하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늘 쓸 건 아니지만 한 번만 익혀놓으면 우리 자전거 타는 거와 똑같잖아요. 한 번만 딱 익혀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전거 안 타더라도 나중에 금방 익숙해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한국 선생님 손발이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다시 이 선생님 케이스를 봐도 시도해 볼 것 같지 않은데요. 너버 리포지셔닝에 대한 라이브 서지를 보고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 원장님도 하실 수 있습니다. 개고기 안 쓰는 이유가 있나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환자의 입 벌리고 닫고 뭐 이런 것이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개고기를 딱 써놓으면요, 제 손도 부자연스럽고 또 환자분도 당겨 있고 이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개고기를 안 씁니다. 잘 안 보이셨죠? 오늘 죄송합니다. 네. 배를 따는 꿈 선생님 평생 안 할 진료겠지만 궁금해서 픽처에 너버시스가 닿았을 텐데 고리식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고리 너버와 픽처 사이로 자라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신 거겠죠? 네, 아까 제가 이것도 설명을 드렸죠. 가장 흔히 해주시는 질문입니다. 이게 픽처 안에다가 너브 본 집어넣지 않고 그냥 그대로 릴리징 했죠. 그렇게 되면 픽처하고 너브 시사가 딱 붙어 있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있을 때, 고리식을, 뼈이식을 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뼈이식을 하게 되면 너브가 더 당겨지겠죠. 공간을 더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안 하시는 게, 저는 안 하시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이렇게 공간 당겨가지고 멤브레인을 집어넣든지 또 본 그래프트를 하게 되면 너브 트랙션이 더 세게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단점, 한 가지 단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정말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너브가 상당히 링괄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 제거를 하고 다 했는데, 이제
그 안에 뭐 너브 자체가 벌써 픽처가 이렇게 돌아가던 것을 이렇게 당겨놨으니까 딱 붙어 있겠죠. 그래서 뭐 다른 공간을 더 부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정말 그때는 또 골드를 썼어요. 지금은 다 질코니아니까 좀 낫겠지만 골드 크라운을 해드렸는데 이 골드를 통해서 아주 시원한 콜라를 마시면 그냥 찌릿하게 아니 맨디블 쪽에 좀 이렇게 그런 센시티브 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진짜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렇게 괜찮습니다. 너브리 포지션에 대한 수가 한 1,000,000원 주실래요? 농담이고요. 지금은 제가 이 수가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희 위에 저는 예진과가 있어가지고 예진과에서 하는데요. 예전 같으면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너브리 포지션 그렇게 수가를 했습니다. 지금은 수가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시키는 대로 수술만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JP 박 선생님, 신경에 약간이라도 손상이 있을 것 같은데 투약은 어떻게 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론도 이게 스테로이드죠. 스테로이드를 한 20mg BID로 하고요. 비타민 B는 뭐 짧게 쓰는 게 아니라 한 달씩 이렇게 한 통 하면 뭐 보름 한 달이니까 드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구 손상이 온다면 어떻게 매니지하지요? 방법이 없지요. 뭐. 그러니까 그냥 연구 손상이 와버리면 어떻게 해요? 근데 이렇게 완전히 툭 끊어졌다. 완전히 뭐 분리되면 연구 손상이 오겠지만 그렇게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 손상이 오지 않습니다. 리트랙션 하는 시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시간보다는 저는 거리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잡아당기느냐 안 하느냐, 그 트랙션 되는 양에 따라서 컴플리케이션이 패럴리시스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본의 스페이스 안에서의 그 정도만 리트랙션 해야 되겠죠. 이 바깥으로 교과서 보면 정말 이 드라마틱하게 너브가 바깥으로 쭉 흘러나와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크레이지 서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넘리스 확률이 있나요? 살짝만 건드려도 일시적 넘리스가 올 수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터치가 됐느냐. 우리가 일반적인 너브 그냥 임플란트 수술하다가 너브를 건드리잖아요. 이것은 너브 트렁크가 아주 한정된 공간 안에 딱 들어있잖아요. 거기다가 조금만 터치를 하면 이 너브가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상이 팍 와버리죠. 근데 지금은 라테랄 쪽으로 윈도가 열렸잖아요. 그런 경우에 드릴링 할 때도 보면 얘가 저절로 바깥으로 밀려 나옵니다. 그 정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이렇게 이 정도 해서 넘리스가 있습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2주 정도 느낌이 좀 다를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멘탈 포라멘 처리해야 됩니까? 멘탈 포라멘은 그냥 터치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냥 두는 게 좋죠. 어쩔 수 없이 멘탈 포라멘을 건드려야 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는데요. 저는 가급적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5, 6, 7 3개 취하지만 5번은 캔틀레버링으로 할 겁니다. 5번, 6번, 7번에서 메지알 쪽으로 캔틀레버링 하나 주는 식으로 보철물을 만들어낼 겁니다. 신경이 임플란트에 붙어서 힘을 받으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괜찮습니다. 신경과 관계없습니다. 나중에 픽처 주변은 전부 다 본으로 다 둘러싸이게 될 겁니다. 수술 후 출혈로 인한 신경에 영향을 미칩니까? 출혈이 아주 많으면 프레셔겠죠. 이게 뭐 출혈이 신경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출혈로 인한 프레셔가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출혈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수술 후에 저리지 않습니까? 저림이 오면 얼마나 지나야 회복될 수 있습니까? 한 2주 정도? 길으면 한 달 정도는 약간 패럴리시스가 있습니다. 근데 매주 아주 회복이 빨리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나야 되느냐? 2주, 한 달, 오래 본다면 우리가 한 3개월 정도 봅니다. 근데 초기에 2주나 4주 안에 회복이 안 되면 정말 좀 남아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동맥, 정맥, 혈관을 떼어내면 터지지 않습니까? 아니요. 보시다시피 이게 너브만
동맥만 딱 건드린다. 이러면 굉장히 약하지만 이게 슈스로 쌓여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D1의 경우 70, 80뉴턴으로 식립하면 작은 나사 임플란트가 보온이 괴사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임플란트 디자인이거든요. 제가 가서 한 번씩 강의할 때마다 강조하지만 우리가 왜 40뉴턴 또는 밑으로 40뉴턴보다 적게 초기 고정을 잡도록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임플란트 디자인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뭐 옛날에 노벨도 그랬고 스트라만도 그렇고 전부 다 모든 임플란트를 40뉴턴 정도로 밑으로 해라라고 하죠. 근데 NLH라든지 뭐 블루 다이몬드 이런 것은 70, 80뉴턴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100뉴턴을 해도 사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 안에 인터널 스트럭처가 좀 데비에이션이 될 수, 디스토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걸 안에 내부의 디스토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개 70이나 80뉴턴으로 정도만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죠. 근데 이것은 임플란트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을 잘 생각해 보시면 왜 우리가 40뉴턴밖에 못 쓰느냐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준 선생님, 2주 정도 감각 떨어지는 증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데 약 처방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스테로이드 처방하시나요? 네, 말씀드렸죠. 20마이크론 좀 더 세게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30mg 뭐 이 정도 해도 되고요. 근데 스테로이드의 기본은요, 그냥 한 방 빵 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쭉 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강하게, 세게, 짧게 이렇게 세게, 짧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힐링이 될 거니까 괜찮습니다. 미르 박 선생님, 30년 전에 원장님 따라 세미나 데모 수술하러 전국을 돌아다닐 때 봤던 너브 리포지션 수술이 생각나네요. 그때가 좋았어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신경에 직접 손상이 없을 수 있으나 픽처 직접 닿았을 때 악영향은 없을까요? 신경이 닿게 되면 그 부위에 뼈가 안 생길 것 같은데요. 네, 괜찮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뭐 숫자로 두면 수백 개 이렇게 케이스는 아닙니다만은 지금까지 쭉 해왔을 때 거의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태백 선생님, 신경 주행 경로에 따라서 골삭제 정확히 하시던데 이에 대한 노하우는요? 이것은 CT상에서 너브를 보셔야 되죠. 주행 경로를 쭉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안에서 보는 랜드마크는 멘탈 포라멘이죠. 이 멘탈 포라멘을 거꾸로 역추적하면서 너브가 어디쯤 있는가를 이제 쭉 보셔야 되겠죠. 이게 루프를 그리는 거 있다 했죠. 루프를 그리게 되면 밑으로 쭉 꺼졌다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윈도우가 밑으로 형성이 돼야 될 거고요. 지금처럼 너브에서 바로 뒤쪽으로 연결돼 있다. 그러면 맨디블라 멘탈 포라멘 딱 보고 그 뒤로 그냥 쭉 따라서 이렇게 흐름을 잡으면 되죠. 그리고 코티칼 본 두께가 얼마였다? 2.5mm다. 그러면 그 정도만 쭉 가면서 삭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드문 수술을 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요. 질문도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지는 그냥 간단합니다. 너브 사이너스 멤브레인 제거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일단. 그런데 사이너스 멤브레인은 터져도 다시 회복이 되지만 이것은 터지면 큰일 난다. 일단. 그리고 너무 많이 당기지 말고 트랙션은 미니멈으로 그렇게 이제 만디블라 컨투어 안에서 요 정도 여기 너브가 있으면 요 정도로 움직이는 걸로 해야 되지 이걸 확 잡대서 이렇게 바깥으로 끄집어내면 그러면 정말 이제 너브가 데미지가 많겠죠. 그러니까 수식 자체가 아니라 너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사실 수식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살짝 당겨내고 식립하고 이 뒤쪽에 너브 리포지션을 통해서 뒤쪽에 1개 또는 2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다 없다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결과에 어떤 바이오메케닉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번에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했습니다. 근데 수술 잘 됐고요. 여러분들도 사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만 해보시면 되는데 그 한 번이 두려우시면 저하고 같이 하실게요. 그러면 평생 쓰실 어떤 좋은 교훈을 또 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